Standard Output FM. 네, 저희 슬라이도에서 피드백 받고 있죠.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이번 화에 궁금한 점들이나 뭐 댓글 남겨주시고 싶으시면 stdoutfm5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네. 지난번에 남았던 댓글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피님이? 네. 지금 어노니머스로 익명으로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ISP 업체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2개 이상 컴퓨터는 뭐 추가 비용으로 리다이렉트하고 인터넷 속도를 제한하고 좀 더 안전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이제 모질라에서 그 부분에 앞서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쓰기 불편한 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밑에도 이제 통신 속도가 느려서 ISP 업체에 전화했더니 현재 웹서핑이 느린지 다운로드가 느린지 이런 거 물어봤다 그래요. 해서 ISP 업체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같은 분이 남겨주신 글 같네요. 그래서 ISP 업체가 이제 KT, LG 같은 유선 인터넷 사업자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속도 느린 것도 저희도 최근에 회사에서도 겪고 있긴 한데 이런 거 다음에 이제 전문가분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사실 좀 탐사 보도 같은 게 나오면은 네. 되게 큰 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어떻게 탐사 보도해요? 예전에 우리 같이 안 했었나? 유대미에서 네. 그 강의 보는 것도 되게 느리거든요. 아. 근데 그게 VPN을 쓰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특정 웹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 느리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정 경로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엄청 느려진다는 거죠. 미국에서 받은 다음에 그 네. 회선을 직접 VPN을 뚫어서 오는 거는 VPN 사이 서버 사이에는 빠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어떤 경로를 타는 거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하는 구간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사실 뭐 일반적인 프로그래머가 분석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게 탐사보도 가문 아닌 게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카카오톡이 예전에 VoIP 처음 시작할 때 대놓고 깠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죠. 어느 통신사가 제한하는지 이런 네. 이제 사람들은 알긴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약관으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제한을 걸고 있다는 것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제한 걸고 있다는 건 이제 어떻게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찾아낼 수는 있어도 그래서 뭐 약관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건 나중에 기다렸다가 ISP 업체가 뭐 하려고 할 때 뭐 공공성을 내세울 때 이제 자기 발목을 잡겠지. 이런 게 쌓여서 몇십 년 동안 아무튼 그때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섭외해 주세요. 소개해 주세요. 네. 전문가는 이제 대부분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말 못하는 거 아닌가? 퇴사한 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도비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자 정보를 유출했다고요? 네, 제가 요즘에 회사 일 때문에 어도비 진짜 싫어하는데 일단 그 얘기부터 해주세요. 네, 회사 일 때문에 싫어하시는 얘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 팀스 이런 거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구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전에는 무조건 총판 통했어야 되는데 총판 통하면 조사를 안 해요. 총판이 알고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얘네들이 정품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거 우리 전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거기서는 총판만 썼어요. 아. 총판 아니고서는 가입을 못 한다고.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받은 거는 MS였나 주로? MS도 있고 근데 윈도우 그때는 계속 보내잖아요. 뭐를. 내용 증명 들어왔던 거는 윈도우. 아무튼 그렇게 어도비가 계속 보내는데 총판 통하면 안 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서 했더니 애들이 총판들이 이제 어도비 코리아도 똑같은 놈들인데 어도비 코리아가 계속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료를 줬는데도 뭐 전수조사하겠다. 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전수조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데 걔들이 들어온 김에 그 컴퓨터를 다 뒤져서 MS도 찾아내고 막 이런 식인가 봐요. 근데 뭐 우리도 일해야 되는데 그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개발자가 쓸 일도 없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도비 코리아에 물어보면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포 팀 쓰고 우리 로그인 기록에 다 있잖아요 컴퓨터에. 자기들이 온라인 서버에 뒤지면 되는데 모르겠고 전수조사하겠다고 그래놓고 지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사용자 정보를 온라인에 이렇게 750만이 다 털렸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하라고 그냥 알려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 불만이 쌓여 계신 거 그러네요. 아무튼 이제 그거는 그거예요. 총판 할 때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겠다 뭐 이런 마인드인데 그건 이제 이제 지나가고 어쨌든 사용자 정보가 털렸는데 네. 예전 화에서도 제가 한번 말했는데 예전에도 어디 회사가 하나 털렸어요. 슈모 회사.
한국이었죠. 한국에 맞아요. 네. 지문 인식이었나요? 네, 그런 거 하는 회사. 거기 털렸던 것도 그렇고 외국에도 요즘에 데이터 털리는 게 대부분 뭐냐면 엘라스틱서치입니다. 제가 예전에 엘라스틱서치 그 오픈소스 막 AWS랑 싸운 이야기 할 때 보안 모드를 유료로 해놨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안 모듈이 유료기 때문에 보안 모듈을 안 붙여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도비 털린 것도 엘라스틱서치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모듈이 없다 보니까 계정 정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로 네트워크 이렇게 딱 풀어놓잖아요. 내가 회사 밖에서 보고 싶어서 그 순간 이거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한 게 웹서버를 우리가 무슨 서버든지 딱 띄워놓으면 항상 들어오는 로그가 있어요. PHP 마이어드민 이런 거. 그렇죠. 패스로 들어오는 거 말하는 유명한 URL 브루스 포스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엘라스틱서치가 동급이에요. 기본적으로 애들 보안 모드를 없고 돈 내야지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막 URL 호출하다 보면 엄청 쉽게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서치 지금 어도비 이것도 똑같은 경우고 어도비가 이제 최근 버전에는 그 보안 모드를 이제 AWS랑 막 이렇게 하다가 풀어줬지만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 엘라스틱서치 클라우드를 최신 6점 몇 버전을 올려야지 쓸 수 있으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 PHP 마이 어드님보다도 더 쉽네요. 그쵸, 더 취약하죠. 비밀번호가 없죠. 네. 거긴 비밀번호라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어도비가 털렸던 것도 이게 좀 몇 주간 한 달인가 된 소식을 이제 정리하는 건데. 네. 오래됐구나. 네, 그래서 엘라스틱서치가 좀 보안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좀 조심히 써야 되고 이제 최신 버전 쓰는 분들은 보안 모듈이 공짜니까 당연히 하실 테고 개발자들이 안 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좀 불편해서 막 엔진엑스 달고 해야 되니까 그냥 내부용인데 하면서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얘기인데 뭐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 최근에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설치형으로 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외부에 쓰는 서비스인데 엘라서치도 그런 용도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설치해 쓰고 싶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영어로 셀프 호스티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셀프 호스티드. 그래서 레딧에서도 셀프 호스티드라는 그 서브레딧이 있고 그다음에 어워썸 셀프 호스티드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워썸 셀프 호스티드. 어썸.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모아놨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웬간한 것들은 거기다 모여 있어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해도 좋지 뭐가 않을까? 있어요? 재미있는 것들 뭐 몇 개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진 않았어요. 여기 모여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찾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트위터를 예약해서 올리는 것들 그런 걸 이제 직접 설치형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 찾아봤는데. 사실 상용도 별로 쓸만한 게 없고 설치형도 별로 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긴 했는데 그런 건 못 찾았고 아무튼 이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있어서 약간 요런 데 관심 있으면은 또 와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요번에 아이가 마인크래프트를 되게 이제 마인크래프트 서버 하고 싶어 하는데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띄울 수 있더라고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돈을 주고 사야 되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띄우더라도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서버를 내가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 내가 그걸 셀프 호스티드를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클라이언트는 돈을 주고 사야 돼서 아직 스위치를 사준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스위치에서 이 마인크래프트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사줄 것인가 언제 사줄 것인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뭐 재밌었던 거는 그런 BI 툴 같은 것들도 여기 다 써있긴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메타베이스 같은 거 써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써있고 그래서 뭐 이거 참고해서 쭉 보면 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 요즘 또 셀프 호스티드가 되게 도커 때문에 엄청 쉬워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홈 네트워크 쪽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시놀로지 DSM 최신 버전 도커가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요. 일반인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커를 띄우면 아무거나 뜬다더라. 워드프레스도 띄우고 뭐 딴 것도 뜨고 한다더라. 옛날부터 시놀로지 나서는 워드프레스 띄우는 거 유명했죠. 워드프레스 말고도 이제 다른 것들도 막 띄울 수 있다더라 하니까 그걸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집에서 시놀로지 쓰는데 어느 순간 이제 도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놀로지에서 네이티브로 뭔가를 하기가 이게 100% 리눅스도 아니고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막 거기다 뭐 펄 설치해가지고 무슨 도구를 설치해서 루팅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도커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필요 없어졌어. 포트만 연결해주면 뭐가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 웹서버 같은 거 테스트 삼아서 올리기도 너무 좋고. 그런가? 그렇죠. 저는 이제 그쪽을 포기했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몇 번 해보고 시놀로지 나스도 했는데 저도 포기하긴 했어요. 그냥 돈 벌어서 AWS 뜨는 게 속 편하지. 그 예전에 생각해보면 그 셀프 호스팅 하려고 그거 한 며칠 밤낮을 새면서 고생하고 한 달 있으면 안 써.
신경도 안 써. 그때 나중에 한 1년 있다가 들어가면 다 까먹었어. 내가 이 서버 시작도 못 하겠어.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셀프-호스티드인데 시놀로지 나스는 그러니까 나스 자체는 기본적으로 그냥 쓰기에는 파일을 막 집어넣고 쓰기에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러니까 파일이 진짜 많을 때 이걸 내가 자유롭게 관리하고 싶은데 막상 그것도 안 되고 클라우드만큼 뭐 무제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얘네 내부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쓰려면은 내부 망을 다 개선해야 되잖아요. 홈 네트워크 쪽 유선으로 연결하고 뭐 랜도 높은 거 쓰고 그 랜 6A나 7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 기망이나 빨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사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막 봤는데도 엄청 느리고 자유롭지도 않고 좀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이제 어도비 사용자 정보 유출됐던 소식이었고요. 네. 디즈니 플러스도 이번에 오픈했는데 하자마자 해킹 당해가지고 좀 말이 많았죠. 아 그래요? 서버를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브루스 포스 공격에도 버틸 수 있게. 이게 브루트 포스인지 확인된 건 아닌데 이제 해킹을 브루트 포스 되는 게 아니냐. 브루트 포스 방식. 왜냐하면 너무 많이 털린 거예요. 그 계정이 디즈니 플러스가 딱 오픈했는데 계정이 파는 게 막 떴어요. 근데 그게 뭐 만든 것 같진 않고 일반적으로 그 조사 있었잖아요. 비밀번호 제일 인기 있는 게 뭐 1, 2, 3, 4, 5, 6, 7, 8, 9 뭐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2019년 최고 쉬운 인기 비밀번호 100선. 트럼프, 도널드, 패스워드 뭐 이런 거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디즈니한테 이제 보안 시스템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다고. 나 지금 패스워드 발음 잘못했다고 혼난 건 줄 알았어.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네. 아무튼 아무튼 디즈니 플러스도 화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첫날 다운됐다고도 얘기가 났었고 첫날 바로 다운됐었고 뭐 해킹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며칠 만에 1000만이가 찍었다고. 24시간 만에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거의 뭐 모든 화제를 다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디즈니 플러스 이제 한국에 언제 들어오느냐는 얘기가 되게 또 이제 이슈가 나오고 되는데 그 번역 하시는 분 중에 황석희 님이라고 계세요. 마블이랑 이쪽 디즈니 쪽 되게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번역자이신데 자막 번역자이신데 그쪽에 이제 팬이신 거죠. 그분이 이제 마블 영화도 몇 편 번역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 쓰신 거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오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넷플릭스도 한국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번역가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번역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고 이제 모자란 거는 막 해외 유학가 있는 사람들 아마추어 같은 분들한테도 막 해가지고 막 일단 급한 대로 많이 좀 콘텐츠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오픈을 했는데도 콘텐츠 그 번역 콘텐츠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대요. 번역이 이게 뭐냐, 질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디즈니는 그런 게 돌지 않는데요. 아직. 그러니까 뭐냐 번역가를 구한거나 하지 않고 그러면은 네가 모르는 번역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국내에 그게 한번 일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지간한 번역가들한테는 다 들어오나 봐요. 근데 지금 어지간한 번역가들은 이미 넷플릭스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렇게 다 하고 있어서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장은. 이런 얘기를 있고 했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국 가서 느낀 게 한국 같은 데 왜 들어와야 되지? 이런 마인드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보고 한국인 아니신가요? 그렇긴 한데 중국이나 이런 데 뭐 노래방이나 뭐 무슨 찻집이나 뭐 유명한 데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물어보면 그쪽 사람들 만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한국 들어가는 거보다 거기서 더 빨리 하는 게 더 좋은데 한국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저작권 그냥 사가지고 틀어주는 애들 많은데 굳이 디즈니 플러스를 지금 한국까지 오픈해서 성공하는 것보다 일본 먼저 오픈해야 되고 중국 오픈하고 뭐 유럽 오픈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지 한국은 그 우선순위 아예 들어있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번역되는 것도 똑같은 우선순위잖아요. 중국어, 일본어는 먼저 들어가고 슬랙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한국어는 안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다고 한국에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판권 사갖고 지들이 다 번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진 근데 넷플릭스가 빨리 들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 요거를 반대로 사서 외국이나 중국이나 이쪽에 뿌리려고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 게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또 그런 성격은 아니라. 그렇군요. 왜냐면 그때 넷플릭스 들어오기 전쯤에 보면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게 넷플릭스 타고 중국이나 외국에서 뭐 떴었어요. 먼저.
그때 뭐죠? 그 송중기인가 나오는 유명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네, 태양의 후예 이런 거 넷플릭스에 떠 있었거든요. 한국 오픈하기 전인가.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관점도 셌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한국에 좀 생각보다는 빨리 들어왔던 게. 그렇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는 뭐 있죠, 근데? 마블 영화 일단 다 있고 마블 시리즈의 드라마들이 또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들이 많이. 디즈니가 다 회수했잖아요. 마블 이제 넷플릭스에 아이언맨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판권이 살아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방영할 수 있는 판권이. 근데 미국은 지금 넷플릭스 들어가 보면 마블 영화 하나도 없어요. 디즈니가 마블 망쳐놓는 거 아니에요? 왜 망쳐놔요? 근데 지금까지 잘했잖아요. 인수한 지 꽤 됐어요. 그래. 됐어요. 그 제작사로서는 인수한 지 꽤 됐고, 근데 배급사로서 이제 다른 OTT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지 회수하고서 자기가 넣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디즈니가 인수한 다음에 스파이더맨 판권 다시 사가지고 지금 2편 만들었는데 다 2편 다 성공했잖아요. 그렇네요. 사실 이런 거는 얌얌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다음에 보셔서 한번. 디즈니 플러스 성공하면 넷플릭스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엔 망하는 비즈니스가 컨텐츠 면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개발자들 많이 좋아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컨텐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 게 넷플릭스가 그래서 오리지널을 엄청 열심히 만들잖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르코스만 재밌어요. 나르코스는 그러니까 몇 개는 있는데 몇 개가 있죠. 잘된 게 뭐 스트레인지 띵스 같은 게 엄청 잘 됐잖아요. 근데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다 보면은 스토리가 진짜 허접해요. 거의 시나리오 작가를 약간 대학생 대내려다가 쓴 느낌의 오리지널 진짜 많거든요. 그냥 찍어내는 느낌. 그래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잘. 요즘에 오리지널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유명하다고 하는 오리지널만 보고 맞아요, 나머지는 오리지널이 붙어 있으면 오히려 보기 싫어. 살짝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투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뭐 아무튼 그 다음 이야기도. 네. 도커 엔터프라이즈 팀이 인수됐잖아요. 저는 약간 예전에 낙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커는 망할 거라고. 제가요? 왜요? 막 전 도커 좋아하니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 저 대근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커는 이제 망할 거라고. 그래서 두 분이 짰나?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자의식 과잉. 왜 도커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커 엔터프라이즈가 인수됐다는 걸 딱 보고 진짜 현실화되는 건가? 도커는 뭘로 돈을 그러니까 그 도커가 망할 것 같다는 게 도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거였죠. 네, 도커 맞아요. 기술은 남고. 네. 근데 기술이 남아봤자 이제 최근에는 뭐 런시나 이런 것들로 도커가 아닌 것들로 컨테이너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충분히 되어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런시는 도커에서 쓰는 거예요. 런시는 도커에서 쓰는 거긴 한데 뭐 비슷한 컨테이너 기술들이 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지금은 오히려 도커 자체보다는 쿠버네티스가 훨씬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도커 엔터프라이즈가 인수됐으면 도커 회사가 인수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데.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는 대로 해주세요. 평소에 말 잘하다가 그러니까. 시키면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보면은 인수된 게 미란티스라는 회사에 인수된 거거든요. 네. 사실 전 처음 듣기는 했어요. 근데 뭐 보면은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같은 컨셉으로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된 게 도커가 인수된 게 아니라 도커의 엔터프라이즈랑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CI들 그런 것들을 다 통째로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커는 그대로 도커 사이 남아 있는 거고 이제 도커 엔터프라이즈에 관련된 것들만 다 미란티스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뭐 CI까지 가져간 걸로 봐서 아마 뭐 팀이랑 도커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이름은 거의 그대로 쓰지 않을까? 지금 미란티스 웹사이트에 들어와 봤는데 여기 그냥 대문짝만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미란티스 어콰이어 도커 엔터프라이즈라고. 그게 메인 페이지예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가 사실 도커 회사의 사업 모델 같은 거였잖아요. 사업 모델이죠. 네,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구성이 그걸 그거밖에 빼면 없으니까. 도커사는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컨설팅밖에 없는데 그러면? 글쎄요.
투자? 그래서 예전에 왜 도커가 좀 작을 때 MS가 한번 인수하려고 시도했었잖아요. 저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초반에 이제 도커 인수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 이제 요 인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럼 도커도 어딘가 인수되는 건가 싶기는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떨어내고서. 왜냐면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MS가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MS한테는 도커 엔터프라이즈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떨어내고서 인수하려고 이제 그 정리 작업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도커 자체가 도커 써오신 분들이랑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하면 이제 애매한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드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엔터프라이즈를 만들어 놓고서 기술 지원하면서 그거에 대한 엄청 큰 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걸 쓰는 데서 엄청 돈을 받아내니까 그만큼. 근데 도커도 사실 그런 모델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엔터프라이즈 떼고 나면은 뭐가 있을까? 잘은 모르겠긴 하죠. 왜냐면은 뭐가 없어요. 수험이 이제 완전 밀린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도커가 이제 혹시 망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엑시트를 못하면 그 도커 처음에 만드셨던 솔로몬 하이크스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걱정을 했는데 왜 걱정을 해요? 이미 도커가 잘 되면서 그 도커의 CTO가 되셨다가 이거 개미가 대주주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미 나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CTO 하다가 보드 멤버로는 남아 있지만 이제 CTO는 그만두셨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미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잘 되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네 얘기하세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하려고. 다른 얘기하세요. 저 지난주에 타이니 스펙 서울이라는 슬랙 행사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 화요일 11월 12일인데 처음에는 그냥 슬랙 회사가 한국에 와서 뭔가 슬랙 사용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는 그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거 보고 설명을 자세히 보니까 개발자가 아니라 마케팅 뭐 이런. 근데 약간 마케팅도 있고 이게 타이니 스펙이잖아요. 스펙이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슬랙 결국 이게 결론 얘기하면 슬랙 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모여서 슬랙 개발자랑 뭐 마케터들이랑 프로덕션 그 매니저들이랑 나와가지고 앉아 있고 앱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기능 언제 만들어지냐, 이런 기능은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슬랙 앱 그 슬랙 회사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베타 런칭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 추가될 것들 이런 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슬랙 앱을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슬랙 앱은 인기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게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앱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어스랑 붙고 하면서 앱이 따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슬랙 자체를 뭔가 하려는 사람 굉장히 많았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슬랙으로 뭔가 자꾸 하고 싶었다. 근데 이게 앱 개발을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앱을 개발해서 돈을 벌겠다는 목적인 거잖아요. 팔고. 뭐 반반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게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랑 API로 할 수 있는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쓰려고 뭔가 기능 추구할 때도 앱을 되게 많이들 봐요. 기본적으로는 비공개 앱으로. 그러니까 그 구조상 뭐 공개 앱으로밖에 올릴 수 없나 그렇긴 한데 그냥 나 혼자만 쓰는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런 식의 경우는 되게 많았어서 저희도 앱 쓰긴 하거든요. 내부적으로는. 네. 꽤 많이 쓰시나요, 회사에서? 저희는 만들어서 쓰는 건 없어요. 아, 그래요? 그 버튼 달고 이런 거 하려면 앱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 옛날처럼 그 API로 안 돼요.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뭐 도커 100% 버튼을 하고 싶다.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이제 넣었는데 나중에 또 API로도 몇 개가 들어가긴 했었는데 아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 30-40명 정도 오셨는데 제 첫 번째 인상은 그 보통 핑거푸드라고 표현하죠. 이런 모임 외국계 회사들이 하면 간단한 뭐 스낵 맞아요. 뭐라 그래야 돼? 그 뭐 랩 같은 거,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 전시. 랩이 뭐야? 요새 랩 그거 생각이 동양 안 난다. 스타일이라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아니 본 것 같아요. 맥도날드 메뉴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한 2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보기에 든든하게 끼니를 때울 만한 게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과일이랑 채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슬랙 행사 담당자가 비건이신가? 요즘에 그 필요한 것 같아.
비건도 필요하지만 고기를 위한. 아니 근데 그렇죠, 뭐 그렇죠. 밥을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약간 되게 채소한 거예요. 다 모든 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나오셨던 분들이 다 그러니까 한 분은 제외 한국인이셨고 두 분은 외국인이셨는데 세 분 다 영어로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역기를 주길래 그 앉아 계신 분들은 좀 이제 통역기로 많이 들으시나 보다 했는데 문득 돌아봤는데 통역기 듣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Q&A 시간이 됐는데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영어가 어느새 이렇게 대중화가 됐나 이런 생각들. 아니 영어 쓰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저희요? 저희는 영어를 쓰지만 저는 영어를 쓰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이. 아무튼 좀 재미있었고 앱을 만들 생각이라면 좀 이제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았고 제가 이제 갔다 와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보고 안 하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었는데 지금 찾을 수가 없네. 블로그에 올리신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갔다 와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기능들 막 소개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게 있었나요? 재밌는 거? 뭐 새로운 게 있었나요? 하나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뭐가 너무 많아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슬랙도 보면은 몇 달 전인가? 쯤에서 뭔가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엄청 발표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얘기 거의 리피트한. 네, 근데 막상 이제 그걸 챙겨보진 않으니까 뭔가 발표가 됐다더라 하고서 이제 지나가고 그런 것만 해도 맞다. 기억났다. 그 채널이 엄청 많잖아요. 슬랙을 운영하다 보면 채널이 많아지는데 그걸 그룹핑해서 관리하는 기능이 생길 거래요. 조만간. 생길 거다. 근데 막 사람들이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프리픽스 쓰고 있는데 회사에 슬랙 채널이 너무 많아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는 얼마나 많겠냐. 우리도 회사에서 슬랙 쓰는데 얼마나 많겠니? 막 그러면서. 그럼 빨리 개선해. 저도 요즘에 채널 너무 많아서 뭐 다 부르는 데만 가도 너무 많고 그래서 최근에 배웠어요. 하나 채널 뮤트 기능. 뮤트하면 회색으로 가서 거기는 아예 알림도 안 뜨더라고요. 나한테 멘션했을 때만 뜨고 해서 나오기는 좀 그렇고 그런 데들은 그냥 뮤트로 해놓고 조금 그래도 관리가 안 돼. 그 그룹핑 기능 좋다. 그룹해서 거기 것만 딱 그렇죠. 모니터링 해놓은 모니터링만 딱 보고. 그룹핑이 있으면은 그 프리픽스도 필요 없죠. 그렇죠. 프리픽스 많이 쓰잖아요. 저희도 프리픽스 쓰고 있고. 근데 그룹핑이 있으면 프리픽스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아닌가? 뭐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룹 밑에 무조건 채널을 넣어버리면 팀 단위로 쪼개버리면 되잖아요. 아닌가? 애매하긴 하다 근데. 뭐 활용 예가 또 나오겠죠. 직교적이지 않네요. 기능이 나오면. 근데 실제로 슬랙 그러니까 큰 팀에서는 몇천 명씩 되는 데서는 슬랙 채널도 진짜 많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그렇겠죠. 거기는 뭐 팀 단위로 슬랙 써야죠. 엄청 큰 회사는 반대로 이제 하나로 못 쓰고. 그래서 슬랙에 원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유료끼리는 서로 사람을 막 추가하거나 채널 쉐어링 기능이 있어요. 터널링. 채널을 쉐어링할 수 있어요. 채널 터널링.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팀이 둘 다 유료여야 될 것 같은데 해서 한 채널을 이쪽 저쪽에서 같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같은 회사인데 여러 개 쓴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사면은 회사인데 팀마다 쓰면 여기 전체 공지 같은 채널이나 뭐 이런 걸 서로 이렇게 연결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컨텍스트를 실제로 그렇게 썼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국내 두 회사였는데 예를 들면 당근마켓이나 ODK가 무슨 협력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양쪽 모두 그 채널을 만들고 터널링을 한 거예요. 들어가면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빠르게. 지금 CP님이 얘기하신 거는 같은 회사인데 다른 워크스페이스 쓰는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건 어쨌든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워크스페이스가 다르니까 뭐 같은 회사든 딴 회사든 상관없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좋다고 느낀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콘텍스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콘텍스트의 크기를 제한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제약이 안 되는 느낌? 뭐 채널이 2,000개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어디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안 돼. 아예 그 범위를 줄여버리면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음 주에 두 분 미국 가신다고요? 네, 리인벤트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출발해서 일주일 계시나요? 아니요, 거의 10일? 10일? 그래서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도착해요. 거기서 금요일에 출발해서. 오래 가시네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가시면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안 갈 것처럼 얘기하면서 꼭 가요.
네? 그리고 정작 가기 전에 한참 불평하고 지금 피곤하다고 후회하고 있어. 내가 왜 간다고 했지? 미국 처음 가시는 거죠? 처음 갑니다. 네. 지금 낙교님 머릿속에는 자기 일정도 잘 몰라요. 다 모르겠고 지금 뭐 컴퓨터 박물관 거기만 네. 가면 된다고 이런 마인드더라고요. 부럽다. 컴퓨터 박물관 저도 가보고 싶은데. 네, 안 가보셨어요? 네. 미국 자주 가셨잖아요. 자주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가봤고요. 진짜요? 네. 그때 회사 출장으로 간 거기니까. 저는 샌프란이나 이쪽 몇 번 가면서 거기 갈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거기 한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샌프란 바로 갔다가 이틀인가 있나요? 이틀인가 있다가 다시 이제 라스베가스 와서 리멘트 진행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샌프란에 하루도 안 있어요. 정말요? 잘 모르잖아요. 네. 샌프란에 저녁에서 저기다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차 빌려서 그 요세미티 들어가요. 요세미티 국립공원. 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가는. 컴퓨터 박물관은 언제 가요? 몰라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잠깐. 몰라요. 전 몰라요. 그거 엄청 오래 걸린다는데? 한 2-3시간 보는 것 같던데요? 몰라요. 낙교님 한 4시간 보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안 갔으니까 우리는 한 1시간 보겠지 하고 가는 거죠. 그럼 다녀오시면 또 컴퓨터 박물관 여행 그 답사기 앞에서 사진만 찍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안 간다고 혼자 요세미티 안 간다고 거기 있을 수도 있어. 한 개 꼼꼼히 다 보실 것 같아. 컴퓨터 박물관이 그때 월 화신다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주말에 하시고 네. 시간 되게 짧아요. 5시면 폐관하는 것 같던데.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거긴 다 그래요. 한국답지 않네요. 네. 한국이 아니니까요. 한국에 5시에 폐관하면 되게 한국도 갤러리나 이런 데는 다 그 정도에 닫을걸요? 갤러리 박물관이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약간 관공서 비슷한 6시까지는 할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그때 가고 리인벤트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진짜 무슨 수강 신청하는 느낌이야.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네. 뭐지? 어제 1시인가? 새벽 1시인가? 예, 뭐 등록을 해야 된대요. 키노트 들으려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그 키노트 행사장 진짜 넓거든요. 근데도 거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 예약제로 미리 신청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새벽 1시에 열심히 신청했죠. 광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키노트가 3개 정도 있는데 그 광클이라기보다 이번에 좀 꼼수가 있었어요. 뭐요? 계속 새로 고침하는데 세션이 만약에 300개였다고 쳐요? 3,400개인데 3,400개 세션에서 갑자기 숫자가 빵이 됐다가 숫자가 팍팍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추가되나 보다 하고 했는데 또 없어. 오히려 4개가 줄었네. 딱 키노트 개수만큼.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AWS 유저 그룹 슬랙이 있거든요. 거기에 누가 에디트 마이 스케줄에 가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진짜 봤더니 검색으로는 절대 안 나온다. 에디트 마이 스케줄에 검색하면 나와서 거기다 빠르게 딱 추가하고 키노트를. 저는 놀고 있다가 6분인가 지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신청을 했어요, 급하게. 네. 그땐 떠 있더라고요.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를 못했어요.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를 못했는데 하나는 안 됐는데 자꾸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뭐야? 자꾸 누르니까 누가 취소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수강 신청 같은 게 자꾸 누르니까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토끼 같아. 새벽에 우리 다 열심히 하셨어야죠. 그때 안 하고 또. 그때 멘션을 늦게 봤어요. 제가 딴짓 하다가 그것 때문에 깨있는 건 아니고 사실 12시에 자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 6분인가 갔는데 하나 안 돼서 실패했는데 근데 결국엔 다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낙교님 빼고 우리끼리 키노트 재밌게 보자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AWS에서 원래 최근 몇 년 그랬는데 한중일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키노트장에 블럭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서 맨 앞쪽 블럭에 약간 사이드를 한중일 고객용으로 확보해줬어요. 그래서 줄 안 서도 거의 맨 앞에 갈 수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실컷 수강청 다 했더니 이제 다음날 갑자기 한국 고객 1,000명을 위해서 자리를 확보해놨다. 신청 안 해도 갈 수 있다. 근데 제 예상에는 1,000명 더 갔을 것 같은데. 그래요? 지금 이번에 1,000명 더 갈 것 같아요. 엄청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저희 회사만 해도 지금 몇 명이야? 9명 갈걸요? 근데 진짜 회고해보면은 제가 그때 뭐 다른 얘기긴 한데 SR이 발표하면서 그 회고를 쭉 해봤거든요. 근데 2015년? 2016년에 AWS 초기 모임이 한 50명 규모였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1,0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를 한국에서도 1년에 여러 번씩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빠르게 성장한 것 같긴 해요. 느낌이 커뮤니티 성장하고 그리고 뭐
2, 3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그렇게 간다고 들었었거든요. 1000명씩 간다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가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대기업이 쓰기 시작해서 그래. 중소기업이 맞아요. 돈도 되고 AWS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럼 얘기해도 되나? 메가존도 하는 거 보면은 막 거기 오시는 한국인 전용 고객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거기로 오시면 된다고 모르는 거 있으면 메가존이랑 베스핀이랑 이런 파트너사들이 다 그 부스를 만들어서 가면은 그 펍 같은 걸 하나 빌려. 이번엔 2개 빌렸더라고요. 거기 빌려서 거기서 이제 메가존 고객인 그냥 먹을 수도 있게 하고 또 한쪽은 컨설팅 센터에서 그 이제 리인벤트 어쨌든 AWS 관심 있거나 쓰는 회사가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존 컨설팅 받을 수 있게 카페를 하나 통째로 빌려놓은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하면은 응급용품 주고 라면을 준다고. 라면 정말 한국적이네요. 와.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뭔가 걱정 안 해도 잘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세션을 선택을 못 하겠어요. 이거 뭐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심 있는 것만 고르면 너무 돼요. 많아서 3,400개 중에 고르면 돼요. 3,400개. 그러니까 그게 101, 뭐 201, 301, 401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해라고 한 것 같은데 아직 뭐 봐도 모르겠으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듣기 힘들어요. 근데 뭐 CP도 얘기해 줬는데 가서 열리는 게 또 많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키노트 타면서 딱 발표하면 그거 그 순간에 그 세션 그 업데이트가 또 3,000 몇백 개가 또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 그 키노트 보는 순간 단어를 딱 말하면 막 검색하고 있어. 빨리 지금 들으려고. 거의 뭐 실시간. 그것도 에디트 마이 스케줄인가? 거기 들어가면 미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거의 뭐 실시간 수강 신청이랑 뭐 놀이공원이랑 합쳐진 뭐. 뭔가 두 분이 이 리인벤트를 위해서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거기 라운지가 있었기를. 맞아. 저는 그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시험을 볼까? 또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시험 보더라고요,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영어만 돼요. 그런가? 네. 고민되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험 보면 조금 할인도 해주고. 있어요. 현장감을 느껴보려고. 시험가 보면 되지. 난 거기 가서 그 클라우드 전문가 봐야겠다. 그게 더 어려워요. 왜요? 그게 또 말을 좀 꼬잖아요. 영어로 보면 비용 측면에 뭐 이런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네. 그래서 지금 리인벤트 전에 작년부터 그랬는데 AWS가 이제 새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진짜 개발자 행사를 할 만한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리인벤트 때 다 소식을 못 전해요. 맞아. 그래서 리인벤트 전에 지금 신규 기능에 대한 그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마치 이후에 보면 보통 하루에 2-3개 정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20개씩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는 2-3개 올라오던 게 2-3개도 보면은 뭐 홍콩 리전에 뭐 오픈했다. 베이징 리전에 그렇죠. 엔바이러먼트 베리어블을 지원한다. 이게 왜 나오는지 뭐 그 정도 것도 많은데 근데 지금 되게 큰 소식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람다 이번에 새로운 버전들 다 지원하거든요. 파이썬 3.8, 자바 11, 노드 12 다 지원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키노트에서 발표하지 않겠다는 거지. 이렇게 자잘한 건? 이렇게 자잘한지만 사실 크죠. 그래도 그리고 ALB라고 그 로드 밸런서 있는데 걔도 예전부터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그 웨이팅 기반으로 트래픽을 좀 분산시켜 줄 수 없냐 이런 거 계속 안 해주다가 기본은 라운드 로빈인 거죠 무조건. 무조건.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긴 있는데 똑같이 아무튼 분산해 주는 거죠 최대한. 근데 이제는 타겟 그걸 웨이팅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웨이티드 타겟 그룹이라는 게 나와서 타겟 그룹에다가 웨이팅을 주면서 여러 개를 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를 예전에 똑같이 맞췄어야 됐거든요. 트래픽이 똑같이 오니까. 근데 이제는 좀 센 인스턴스한테 트래픽을 많이 주고 좀 적은 인스턴스한테 적게 주고 이런 게 가능해졌어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거기 설명에도 써 있는 게 뭐 블루그린 같은 거 할 때 훨씬 좋을 거다. 그리고 카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렇죠. 카나리를 그 웨이트만 조정하면 로드 밸런스 뺄 수 있는 거죠. 천천히. 예전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게 잘 안 돼서 어떻게 했지? 통째로 띄우고 뭐 막 ALB를 새로 만들었는데. 막 섞어서 만들고 그랬죠. 그냥 그 안에다가 섞어서 한 대 넣고 배분이 되는 거지. 50대 쓰고 있으면 한 대만 되고 51분의 1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좀 복잡했는데 이제 카나리나 블루그린이 로드 ALB 땅에서 되니까. 그렇죠. 참고로 까나리는 까나리가 아니고 캐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한국에선 까나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캐너리? 네, 캐너리. 네, 캐너리. EKS 매니지드 워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EKS가 기본적으로 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자체를 관리한 노드들은 매니지드거든요. 네. 근데 워커 노드는 매니지드가 아니에요. 그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워커 노드가 뭐예요? 그 실제로 잡을 올리는 그러니까 진짜 잡을 올리는 거 원래 EKS 띄우면 이걸 관리하는 애는 아마존 해주는데 실제 도는 애들은 우리가 띄워서 그렇죠. 연결을 시켜야죠. 네. ECS는 비슷하게 연결을 시키는 건데 ECS의 관리 그 프로그램 우리한테 없잖아요. 완전히 그쪽 매니지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이긴 하는데 이제 그 워커 쪽도 매니지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안 써봐서 모르겠고, 근데 저희도 지금 EKS로 쿠버네티스 도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이 이거 쓰면 좋을 것 같다고 보시더라고요. 때맞춰 잘 나왔네요. 그 정도 약간 짜잘한 거고 막 하다 보면 이제 저희도 갈 건데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일요일에 무슨 행사를 해요. 미드나잇 매드니스 그걸 하는데 그때도 뭘 확 발표하고 먼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 거기서도 또 발표를 해요. 막 발표를 하고 실제로 화요일부터인가요 행사가? 네? 행사가 화요일부터. 행사는 월요일부터도 계속 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더 확장되는 느낌. 예전에는 실제로는 그 화요일인가 키노트 하면서 메인 키노트가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메인 키노트도 화요일인가 아무튼 화요일부터 뭔가 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게 앞으로 발표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키노트 같은 거를 막 나눠서 앞에 막 발표하고 메인 키노트에서는 이런 짜잘한 거 안 하고 좀 큰 거 하고 또 키노트가 큰 거는 2개거든요 사실. 그 앤디 제시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 CEO가 하는 게 있고 그 다다음 날 목요일에 아마존의 CTO가 있어요. 그분이 발표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2개 나눠서 좀 큼직한 것들 나오고 그래서 참고로 람다 루비 지원할 때는 그 목요일에 발표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발표를 좀 현장에서 트위터 잘 부탁드립니다. 못해요. 아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보는 사람이 더 빠르다. 컴퓨터로 보니까 좀 빨리 하고 바로 이거 뭐 떴다 그러면 콘솔에 뜨면 바로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린 거기서 막 수강 신청해야 돼 지금. 줄 서 있고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더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는 가서 팟캐스트나 녹음하고 와야지. 유튜브 찍어와야 되겠다. 네, 찍어오세요. 낙현님이 찍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섭외해서 게스트 현장에서 섭외해서 누굴 섭외해요? 현장에서 아무 게스트 한국인 섭외해가지고 세 분이서 같이 녹음하면 이거 되잖아요. 장비 가져가야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맞아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요? 그거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믹스프리? 네, 믹스프리. 아니 장비 살릴 생각은 그만하시고요. 이 사람들 정말 믹스프리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 호텔로 배송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 그냥 저것만 갖고 가요. 블랙 프라이데이로 저것만 갖고 가요, 님. 요 마이크 해주세요. 저거 엄청 무거워요. 믹스프리보다 더 무거울. 하나로 안 되잖아요. 그때 맞아. 그때 믹스프리는 그냥 시아님이랑 할 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이크 달린 이어셋 몇 개 가져가세요. 이어폰. 핸드폰에 이거 하나밖에 안 꽂아주세요. 안 돼. 갑자기 질이 확 낮아져서 세 분이 따로따로 녹음하고 내가 합쳐줄게요. 근데 시아님 고민해봐요. 가시나? 모르겠어요. 시아님 가시나? 모르겠네요. 일본도 많이 갈 것 같긴 한데. 가서 누구 사람 섭외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우리끼리 해도 되죠. 우리 회사분들 한 분 꽂혀서. 그래도 되죠. 그러셔도 돼요. 저기 계신 마츠님이라거나. 마츠님은 안 가세요. 안 가세요? 네. 저희 회사에 마츠랑 똑같이 닮은 분이 있어서. 영어 이름 뭐가 되셨어요? 테드. 테드.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진짜 맞춘 줄 알았어요. 이번에 낙교님이 드디어 4분 코딩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와, 드디어. 이거 이제 비화가 있잖아요. 비화 얘기해 주세요. 이제 낙교님은 그 ELS 정확히 모르겠는데 ELS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저도 구조를 잘 모르겠어서 아무튼 뭐 그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도박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키코 같은 뭔가 어느 시점까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뭐 돈을 뱉어내겠다. 이런 거를 낙교님이 4분 코딩 이 영상이랑 그 서트 페이지, 그 저희 강좌했던 거 도코 강좌했던 서트 페이지 그거를 안 올리고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 넘게. 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이제 고기를 먹다가 지난주엔가 그날 그 주까지 안 되면 10만 원을 내놔라 그렇게 걸었더니 바로 하시긴 했는데 새벽 2시에 올리셨어요. 그렇죠. 2시간 늦었죠. 그래서 그 주 주말까지 아마 10만 원 주실 거예요. 월요일이잖아요. 그래놓고서 지금 새벽 2시 일요일 밤 지나서 새벽 2시는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이런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계시는 건데 축구 보는 사람들한테 축구 안 보시잖아요. 새벽 2시에 저도 축구 안 하면은... 보고 CP도 축구 안 보거든요.
26이라고 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건 양심에 맡겨야죠. 어떻게 개발자로서 26시를 하겠어요. 26시 할 수 있죠. 처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무슨 내용으로 올리셨나요? 이번에 테라폼? 테라폼. 네, 얘기 올렸습니다. 좀 해주세요. 테라폼. 무슨 얘기를 4분짜리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해주세요. 얘기하고 또 맞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라도 해주셔야죠. 대충 테라폼 소개하는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4분 코딩보다 지금 4분 생산성? 그러니까 배역 같은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 제목을 뭘로 지을까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좀 새는데 주제가 상관없어. 어차피 안 할 거니까. 뭘 이야기해도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냥 4분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안 찍잖아요. 안 찍었잖아요. 네? 열심히 찍었잖아요. 이건 돈이 걸려서 찍었잖아요. 또 이런 돈을 걸면 되겠다. 사실 비하가 좀 더 있는데 이게 저희가 저번 주에 처음으로 회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후원금이나 들어오는 것 좀 남겨서 그 사실은 강의한 거가 사실은 남진 않았고 너걸님이 지금 또 마이너스로 아마 저 지금 마이너스 제가 회식비를 30만 원 빼놨는데 더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지금 마이너스 한 70 됐을걸요 다시.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고기 한번 먹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게 그러면 내가 주말까지 안 하면은 10만 원이 아니라 사실 원래 고기값 그렇죠. 한 번도 한다고 회식비 낸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주말에 제가 요즘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요새 약간 좀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도 금요일인가 엄청 대규모 장애가 있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정신적으로. 그래서 거의 주말에 한 50시간 잔 것 같거든요. 딴지 걸어주셔야죠. 아니요. 주무실 수 있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50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틀 동안. 뭐 새벽 2시까지 자면 50시간 되잖아. 26시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잠만 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일요일 8시인가? 일어나서 이거 찍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다른 4분 코딩 영상들 이제 3개밖에 없었긴 했지만 막 요번에 닥터님 찍으신 거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도 막 들어가고 좀 신기했어요. 원래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전환만 있지.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3D로 막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찾은 거예요. 키노트에 보면은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키노트를 잘 쓰셨군요. 한 개 오브젝트에도 있고 슬라이드 자체에 거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좀 써본 거죠. 열심히 막 복잡하게 한 건 아니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것도 이제 하셔야죠. 지난주에 생산적인 이제 제가 한 개 만들었으니까 다 같이 하나씩 또 만들어야죠. 그렇죠. 아니 이제 거꾸로 가야죠. 제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낙견님을 이렇게 조련하는 건 CP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다시 한번 돌아가야죠. 먹고 먹히는 사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아니 우리 둘 사이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낙교님은 저를 잡아먹고 CP님은 낙교님을 잡아먹고 컨트롤하는 거지. 우리 둘인 사이가 좋아요. 지난주에 유니파이 그 설치기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낙교님. 발단이에요. 왜요? 4분 코딩도 안 찍고 글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주말에 유니파이 설치를 몇십 시간 동안 할 수 있냐. 몇십 시간 안 했어요. 했잖아요. 연결하니까 거의 바로 됐어요. 이거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 유니파이는? 이거 언제 했지? 그러니까 원래 한 2주 전쯤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2, 3주 전쯤에 그때 와이파이 바꾸고 싶은데 뭘로 할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미 유니파이 정해놨었거든요. 답정이야. 이상하죠. 그러니까. 회사 건 그거 써가지고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저 그것도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유니파이 경험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안 좋지 않았어요. 전 좋았는데. 본인 인터넷 잘 안 끊겼거든. 아니 그게 끊겨도 자기는 안 끊겼어. 그게 좀 이슈가 있는데 유니파이를 그러니까 우리 전에 회사에 썼었죠. 거기서 썼었고 이미 알고 지금 있었어요. 회사도 써요 저는. 근데 저는 이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때 뭐 컨트롤러 같은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왜 굳이 리눅스 옆에 서버에서 설치하냐 막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했었죠. 왜냐면 관리하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 회사 사무실이 커지면서 좀 도입하는 걸 찾다가 근데 유니파이 장비 취급하는 데가 있어서 그때 거기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뭐 보안 장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무실에 계속 이제 와이파이가 끊기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걸 포기하긴 했는데 저는 뭐 관리자는 아니지만 어쨌건 회사에서 그걸 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셋업할 때 이제 도와주고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쓰면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드민이 이뻐요 좀. 어드민이 진짜 괜찮아요. 어드민이 아서스나 IP 타임에 비해서는 진짜 100배 정도 괜찮습니다. 100배 아닌 것 같은데 한 10만 배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서스나 IP 타임에 그 화려한 이런 거 싫어하세요. 유니파이 좀 거기는 심플하잖아요.
그 화려하고 안 화려하고를 떠나서 기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일단 근데 유니파이는 기능이 제자리에 다 있는 느낌이죠. 그래도 집에서 쓰긴 아서스는 뭐 포토 포워딩도 쉽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복잡하잖아요. IP 타임이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컨셉이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냥 진짜 약간 PHP CGI 네. 10년 전 CGI 느낌이잖아요. 아서스도 사실 거기서 좀 더 포장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나아진 건 딱히 없네. 근데 약간 얘네는 진짜 프론트 프로그래밍 한다는 느낌이 있긴 해요. 들어가서 썼을 때 별도 서버를 따로 떼어야 되니까 거기에. 뭐 그렇긴 하죠. 네. 그것도 좀 특이하긴 하죠. 내장된 게 아니라 어디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아요. 기능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얘네가 시큐리티 게이트웨이가 무조건 필요한데 그걸 쓰면 DPI도 되긴 하거든요. DPI가 뭐예요? Deep Packet Inspection? 실제로는 와이프가 뭐 하는지 보려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의처증. 트래픽이 많이 쏠릴 때,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트래픽이 많이 쏠릴 때 어디서 문제 생기는지 찾기가 힘들잖아요. 어디서 트래픽 많이 점유하고 있는지. 집에서 두 사람밖에 볼 일이 있어요. 뭐 유튜브 때문에 느리다든지. 근데 제가 IP 타임 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쪽에서 뭐 다운로드 받는다고 대역폭 다 차잖아요. 그럼 인터넷이 안 돼요 집에. 그거 IP 타임도 대역폭 조절은 되지 않아요? 대역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차도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죠. 걔가 조절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근데 볼 수도 없고 최소한의 트래픽은 제공해. 와이프가 유튜브 보는 걸 아니라고요. 자기 인터넷을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면 그게 왜 썼어요? 아니 뭐 DPI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도 있고 이제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좀 좋은 게 사람도 있는데. 근데 CP랑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되게 좋은 게 걔네 제품들을 쓰면은 토폴로지를 자동으로 그려줘요. 토폴로지가 뭐예요? 장비들의 지도? 장비들의 구조도 AP에 뭐 구성도 붙어 있고 이 AP에 컴퓨터 디바이스가 또 이쪽 스위치가 두 대가 있으면 이쪽 스위치에 뭐가 붙어 있고 이쪽 스위치에 뭐가 붙어 있고 어느 AP에 어떤 와이파이 장비들이 붙어 있고 그렇게 다 뜨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보기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괜찮아서 얘네 괜찮구나 싶어서 이제 다음에 하면 이거 써보고 싶다. 집에도 그걸 써보려고 했던 거죠. 실제로 왜 물어봤어요 우리한테? 뭘요? IP 공유기 뭐 살까요? 왜 물어봤어요? 비싸요 사실. 그 유니파이 구성을 하려면은 이번에 얼마 들었어요? 저희 집이 되게 좁아요. 네. 넓지 않아요. 사실 확장성이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유니파이도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확장성이 좋으니까 막 집 짓고 하시는 분들 홈 네트워크 하는데 장비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엔터프라이즈 쓸 수도 없고 그런 규모에 딱 좋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를 도입했는데 이번에 제가 구성을 한 게 거의 최소한의 구성인데 한 50만 원 정도?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회식값을 못 내는 이유가 있었네. 예. 아무튼 이제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 가정용 네트워크에 지금 50만 원을 쓴다고요? 그것도 와이파이밖에 안 쓰면서. 아니 근데 제가 그 IP 타임 전에 샀던 그 공유기가 거의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비싼 거 사는 아서스 것도 10만 원인데 제일 좋은 거. TP-링크도 싸요. 9만 얼마면 사는데. TP-링크 중국 거잖아요. 아니 IP 타임에 쓸데없이 비싼 거 샀으면서 본인이. 뭐 아무튼. 그래서 약간 구글 네스트 와이파이인가? 네. 그거 얌얌님이 추천해 주셨었는데 참 탐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걔는 진짜로 이제 와이파이만 되는 메시 기능도 있는 것 같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와이파이만 딱 쓰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유선은 장비 뭐 없긴 한데. 그럼 랜 포트가 없고 웬 포트만 있어요? 그러겠죠. 걔가 웬 포트를 받아서 바로 메시를 구성해 쓰는 진짜 홈용으로 나온 느낌이에요. 원래 홈용 그럼 앞에다가 또 공유기를 놔둬야 되는 거군요. 아니죠. 그 유선을 쓰려면 공유기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IP 타임이 대체하면 뭔가가 다시 필요한 거죠. 내가 그걸 그렇게 쓰고 싶으면 구성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꼈고 TP-링크도 중국 거로 제끼고 아서스도 괜찮긴 한데 그냥 별로 쓰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아서스도 뭐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서스 거 좋아요. 지금 좀 오래 쓰니까 가끔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이 안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집이 좁아서 그래. 제가 다 겪어봤어요. 제가 이제 거의 분당에 10년 넘게 살면서 진짜 거의 고시원부터 다 살아봤는데 집이 좁을수록 인터넷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간섭이 심한가요? 집이 좁잖아요. 한 10평 만약에 100평에 집이 좁으면 평수가 작잖아요. 그럼 100평에 10평씩에서 10명이 살 공유기가 10개야. 근데 100평에 혼자 살면 공유기가 한 대라 신호도 벽에 없이 이렇게 잘 분산되면서 잘 퍼지고.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더 좁은 집, 지금보다 좁은 집 한 10몇 평 살 때는 인터넷 진짜 잘 끊겼는데 19평 아파트 딱 이사 오니까 인터넷이 안 끊겨. 신호가 잘 터져요. 똑같은 공유기 써도. 근데 저는 공유기 문제는 아니고 그 공유기 자체가 먹통이 되는 증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IP 타임에 쓰면서 거의 항상 겪었던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그 기능이 있는데 어둠이는 안 봤구나. 뭐요? 새벽 몇 시에 자동 재시작 기능. 아서스 공유기에도 있어요. 맞아.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컨트롤러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재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걔네 컨트롤러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걔가 먹통이 되면 이제 인터넷은 되는데
그 컨트롤이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이제 이상해지거나 증상이 조금씩 그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제가 또 이거 딴 것도 할 얘기 있는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실수한 것도 있는데 그건 얘기할 수 없어. 나중에 이불킥인가요? 이불킥이라서 말은 안 해주고. 아무튼 뭐 유니파이를 그 미국 출장 갔을 때 저희가 마침 그 직전에 회사 미국 사무실이랑 한국 사무실을 유니파이로 다 바꾼 거예요. 미국도 바꿨어요? 네. 근데 미국 사무실에서 이제 뭔가 그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봤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공유기 어드민이 이렇게 깔끔할 수 있나? 일단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저도 비슷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헷갈렸어요. 로그인을 두 군데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아무 기능이 없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데 그냥 기기 자체에 대한 로그인이랑 그냥 로그인을 하고 하나는 이제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하고 해서 이 두 개가 뭐가 다르지? 그래서 계속 헷갈려하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업체가 왔어요.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뭐를 해봐라. 그러니까 제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뭘 해봐라 해서 했어요. 그게 VPN 켜는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VPN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써보고 싶은데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켜보고 싶었는데 업체에서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네트워크가 마비됐어요. 전사 네트워크. 그래서 그날 미국은 오피스가 5시에 퇴근인데 4시인가 다 퇴근시켰어요. 미리 집에 가라고 다 퇴근하고. 엄청난 뭐 거의 실권자인데요. 아니 제가 퇴근시킨 건 아니고 이제 윗사람이 퇴근을 시켰죠.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 한 구석에 모여서 게임하고 저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랑 계속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복구는 제가 시켰어요. 근데 장비 업체 사람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유니파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네트워크 장비만큼 알려지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하는 업자들이 쓰는 쪽에 시스코나 이런 장비가 있고 그 외가 있는데 약간 유니파이가 그 외에 그쵸. 약간 이쪽인 것 같아서 네트워크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러니까 어드민을 답답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본 게 그거 좀 찾아봤거든요. 유니파이를 사면서 옛날에 진짜 어떤 회사인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얘네 도메인이 UI.com이에요. 오. UI.com이에요. 그거를 올해 샀거든요. 올해 초에. UI.com이고 지금 주식도 상장돼 있어요. 그것도 티커도 UI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이미 집착을 좀 느꼈고. 근데 얘네가 약간 중규모 네트워크 시장? 그러니까 IP타임보다는 훨씬 좀 큰 규모인데 완전 엔터프라이즈급은 또 아닌? 그러니까 완전 엔터프라이즈급 장비들을 보면은 그냥 스위치가 렉 마운트 한 개가 아니라 뭐지 그 렉만한 스위치를 팔거든요. 그런 장비들을 느낌이 달라요. 근데 얘네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가정용이랑 뭐 렉 마운트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가지고 있고 약간 요거보다 유니파이 계열보다 상위가 엣지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엣지로 좀 잘 나가다가 유니파이라고 좀 더 작은 규모까지 확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좀 잘 나가고 있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게 네트워크 시장이 되게 경직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점유율이 어쨌건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 5% 6%까지 올라가는 거 봐서는 잘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거든요. 진짜 그 찾아보면은 몇 군데 업체 빼고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게 정식 수입도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그렇게 시장 점유율도 높여가고 있고 그런 거 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적당한 규모 할 때. 중규모. 그렇죠. 중규모로. 그 회사도 저희도 서초에서 아마 유니파이 있었으면 아무 이슈 없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강남 오니까 네트워크 환경이 복잡해지고. 근데 저희도 저번 회사에서도 뭐 제가 네트워크 담당을 하진 않았지만 장비들 견적 내는 걸 보면은 이게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가 조그만 때는 IP타임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엔터프라이즈급 장비를 보면 갑자기 뭐 억 단위가 되죠. 10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로 구성해야 하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잖아요. 전 그 딱 중간급에 있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선택지. 근데 이제 인사이트 출판사도 최근에 이제 사옥을 옮기면서 유니파이로 다 설치를 하셨는데 여기는 문제가 설치를 했는데 계속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고 막 다운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파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인사이트 새로 지은 사옥에 한 며칠 동안 머물면서 테스트도 계속하고 그 장비를 그대로 다른 환경에 가서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문제를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은 게 누전이 있었다고. 누전을 해결했더니 다 문제 해결했다. 공유기 자체가 꺼졌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그 누전이 된다는 거는 어쨌든 장비들이 계속 어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인 어택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도 생긴 문제인 그러니까 IP 타임도 맨날 나오는 얘기가 어댑터를 가면 잘 된다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서스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하면서 좀 느낀 게 저희 회사도 맥스는 다 맥만 쓰긴 하는데 맥 쪽은 그 네트워크 담당자들도 원인 찾기를 엄청 힘들어하고 맥이 가끔 이슈가 많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맥의 정책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그쪽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없고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업체 입장에서도 붙이기 까다로운가 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도 처음에 지금 바꾸거든요. 이번 주에 주말에 네트워크 이제 바꾸는 걸로 공사하는데 다른 기계로. 네. 뭘로 바꾸시나요? 처음엔 시스코 걸로 받았다가 지금 뭐 시러스인가 다른 걸로 하는데 시스코 거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전화 와서 이게 약간 맥 장비랑 이슈가 있는 것 같다고 다른 데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주로 와이파이 문제가 맥 쪽이 고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원인도 알 수 없어서 그냥 예전에 사실 이 사무실 이사 올 때만 해도 낙현님이랑 막 말하면서 우리 유선도 안 쓰는데 그냥 다 무선으로 합시다 이런 거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유선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유선 쓰자 그래서 지금 바닥에 유선 공사 다 안 돼 있는 것들도 이번에 공사 다시 하세요? 여기 오피스가 떠 있거든요. 오피스 구조라 그래서 거기로 유선 최대한 빼고 집어넣고. 아이맥 쓴 사람은 유선 꽂고. 오토케이는 어때요? 유선 저희도 유선이 깔려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무선으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 대부분 쓰는데 유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한 50명 가까이 되면 유선을 같이 섞어 써야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근데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와이파이 끊긴 문제 발생했을 때 원인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걸 또 고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찾기 힘든데 네트워크 전문가들은 그 패킷 보고 하면 대충 예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니파이보다 다른 고급 장비에서는 로그를 뜨고 막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유니파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는 사람들 하니까. 있겠지만 유니파이 대중화되지 않았으니까. 잡기 힘들어서 그때 막 우리한테 뭐 클라이언트 쪽에 잡아달라고 그러고 막. 근데 그랬어요?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유니파이 쪽이 엣지 라우터가 아까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전신이. 근데 그쪽이 또 엣지 OS라고 하는 OS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기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네트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쪽에 대한 정보가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쪽 OS 쓰는 거랑 그 안에 또 라우팅 기능 같은 것들 편집하는 거랑 그런 것들 보면은 뭐 한국에는 없는데 영어나 일본어 쪽에 자료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엣지 OS.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재밌을 것 같아서 산 거긴 해요. 가지고 놀려고. 너무 비싼 사치긴 하지만. 인터넷 잘 됩니다. 이야기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그래요. 끝낼까요? 여기까지 많이 할까요? 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tandard output. FM.